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록 남편이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결혼한 유부녀가 나이도 어린 남자와 바람을 핀 걸, 그것도 호스트바에 출퇴근하는 남자와 바람을 핀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도 되나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남편의 바람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군요. 남편의 바람을 처음 만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중에 바람 한 번 안 핀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다니던 룸살롱에서 만나 색다른 연애 감정도 없이 술김에 한 번 잤을 뿐이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라 접대성 술자리가 많고 남자들이 을에 한 번씩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드나들며 논다는 그런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잔 게 아니니까 문제지요. 들켰는데도 한 번 잤다고 큰 소리 치는 거에 질렸습니다. 법인카드 말고 많아봐야 80만 원을 넘기지 않던 카드값이 200만 원에 이르더라고요. 남편 옷이나 필요한 거는 다 가정생활비로 제가 사거든요. 저녁에 맥주 몇 캔 사들고 들어오는 게 전부이던 남편의 카드가 마트에서 찍힌 걸 알았을 때 두 번째로 수상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참고 있었는데 가족 여름 휴가는 취소하면서 상간녀와 남도 여행 간 것을 알고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기분도 들었었고요. 사실 이런 것보다 가장 정확한 느낌이랄까 그런 것은 남편과의 잠자리에서였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를 안아주었거든요. 정기적인 부부관계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남편이 유달리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달랐고요.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제게 숨길 수 있다고 착각했어도 남편의 힘이 달라지게 되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하고 10년이 넘은 결혼 생활인데 그걸 모르겠나요? 촉으로 아는 겁니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들이 태어나자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남자가 되었지요. 회사에서 고객들 대접할 때도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이 일주일에 이틀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그래서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고 정확히 3개월 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참고 참았지요.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정리하겠지 싶어서요. 남편이 그날도 천연덕스럽게 아들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와서 아들과 장난치더라고요. 너무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요. 바람 필 건 다 피우면서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그날은 도저히 못 참아서 바람 난 걸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바람 안 피우는 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혼이란 말은 함부로 할 게 못 되니 생각을 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문제는 그 후로도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랑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불륜녀가 어떤 여자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용서를 빌며 처분만 바란다는 태도로 일관하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미안하단 말도 더 하지 않고 눈치 보는 것도 없이 대놓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고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자 오히려 홀가분하달까요? 아니면 나도 좀 방탕한 생활을 해볼까 하는 감정도 들고요. 고등학교 동창들 몇하고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후 친구들에게 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중 하나도 남편이 상습적으로 바람질을 하는 남편인데 제 친구는 그 부분에서는 거의 초월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득도라고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제 친구도 복수의 심리로 드문드문 바람을 피우거든요. 맞바람이요. 제 친구는 특별히 한 상대를 놓고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호스트바를 다녀요. 거기서 몸을 푼다고 합니다. 남편이 변호사고 돈을 잘 버니 돈 걱정은 없는 애니까 호스트바에 가서 돈을 써도 경제에 무리가 없으니까 가겠지요. 그날도 제가 속상해서 술 마시는 걸 알고는 자리를 옮기자고 했어요. 2차로 죽여주는 데가 있으니 데리고 갈 테니까 가자고요. 친구가 이끄는 대로 호스트바를 갔습니다. 남자들은 20대 초반부터 심지어 50대 후반까지 다양하더군요. 저희는 20대 중반 남자들 셋과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비스 해주는 남자들은 정말 체격도 좋고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친절하더라고요. 그 중에 23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랑 2차를 갔어요. 우선 가기 전에 따로 둘이 나와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는데 호스트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께도 이야기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호스트바는 하는 만큼 받아간대요. 50대 아저씨들이 있는 건 실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서 임시로 다니려고 했던 건데 수입이 워낙 좋으니까 계속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놀랐던 게 멀쩡히 가정 있는 남성들도 많다고 하네요. 물론 미혼 남성들이 제일 많고요. 자기 수완만큼 자기가 버는 거래요. 어떤 분은 하루 20-30만 원 벌이만으로 아주 흡족해서 지금 4년 넘게 하는 아이 아빠도 있대요. 제 파트너는 군대 다녀와 복학을 앞두고 있는데 시작한 지 6개월이나 되었는데 다니다 보니 많이 나태해졌대요. 우선 당장 건축기사 자격증을 알아보고 다녀야겠다 했던 그 마음이 싹 가시더래요.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돈이 주머니에 빵빵하게 들어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생각이 나질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호스트바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대요. 일단 우리 여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돈을 벌러 오는 곳이 그곳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당분간 일을 한다. 혹은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 물론 일거양득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돈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직업이 어디 있겠느냐만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그곳이 돈을 벌러 온 곳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철저히 배운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될 필요는 없다는 교육한대요. 남녀 그것도 오로지 일로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일로 서로 지켜야 할 선만 잘 지키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궁금해하지 않고 하면 전혀 일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호스트바 남성과의 연애입니다. 어리버리해 보이는 제게 한마디로 참교육을 시켜준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파트너와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이미 술도 많이 취했고요. 남편하고도 이미 사이가 벌어진 게 몇 개월이라 저는 좀 외롭기도 했나 봐요. 정말 잘하더군요. 술 취한 와중에도 완전히 정신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호스트바라는 문화가 거의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대놓고 길거리에서 전단을 뿌릴 정도잖아요. 네, 맞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된 만큼 죄책감이 없었어요. 제가 간 곳은 정통 호스트바라고 불리는 정바였어요. 사흘 후 또 찾아갔어요. 혼자서요. 제 고등학교 동창은 정말 바람 피우기 선수라 딱 자기가 조절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까지만 갔지만 저는 멈추는 거 못하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바 술값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혼자 가도 40만 원, 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한 달이면 200만 원인 거지요. 그것뿐인가요? 2차를 나오면 모든 비용뿐 아니라 따로 또 용돈을 쥐어줘야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 23살 청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고요. 날이 갈수록 빠져드는 걸 눈치챈 이 청년이 제게 차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는 저는 이혼을 하면 어떨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어 이 청년하고 정식으로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결혼하자고요. 그때부터 유책 사유가 남편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남편의 핸드폰, 카드 사용 명세, 차량 블랙박스 등을 주시하고 매일 같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점검하는 걸 남편이 아는 것인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고 깨끗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고요. 증거를 찾기까지 2개월이 걸렸어요. 그날은 회사 직원들과 모두 다 함께 야근이라 회사에서 자고 갈 테고 당신도 알다시피 회사 건물 저녁 11시 30분 넘으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니 그런 줄 알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실을 이미 다 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이 뻔뻔함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제가 한 짓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저도 뻔뻔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카드 명세를 역추적 조회했어요. 지금 1분 전에 카드 긁은 곳이 광화문 오피스텔 바로 밑에 있는 마트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서 나와 불이 나게 찾아갔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이며 단지 내 주차장을 다 뒤졌더니 남편 차가 있더군요. 관리실로 찾아가 좀 꾸며대서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 바람을 제대로 잡고 싶다. 협조해달라. 자식이 있는데 이혼을 못하겠고 남편 바람을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고요. 도와드리고는 싶으나 배를 누르고 쳐들어가는 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번호를 알려주며 그 집이 몇 호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아낸 후 가장 가까운 흥신소를 검색해서 연락했고 여기로 와달라고 했어요. 이 여자를 추적해서 직장이 어디인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예상대로 업소 여자였어요. 업소 여자가 저보다 13살 어리고 혼자 오피스텔에서 사는데 여자는 밤에 일을 나가는 거지요. 짐작으로는 남편이 월세쯤은 내주고 생활비 정도는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80만 원이면 되던 카드값이 200만 원이 훨씬 넘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몸매가 풍만하고 긴 생머리를 좋아하는데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사진을 보니 가슴이 크고 생머리더라고요. 아마도 기술도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요. 그 여자 만난 후부터는 부부관계도 단절이고 남들 보기에는 문제없이 친구처럼 지냈지요. 제가 부부관계 한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콧방귀 끼면서 힘없고 피곤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때부터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겠구나. 결심을 완전히 굳힌 거예요.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질질 짜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스스로 정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아들이 있는데 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컸고 남편은 자식 때문에라도 절대 이혼 안 하거든요. 이혼 안 할 사람 붙잡고 이혼하겠다고 펄펄 뛰는 제 모습도 답답해서 쌩쌩할 때 바람 한번 실컷 펴봐라 그런 누나 같은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바람도 살살 부인 달래가면서 하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인 단속해놓고 밖에서 즐기라는 소리 아닐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남편은 가정도 지키고 싶고 즐기는 것도 마음껏 하고 싶은 뻔뻔남인 거지요. 위에서 썼다시피 이혼을 바란 또 하나의 이유는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남편에게 상한 자존심을 새파랗게 어린 잘생긴 남성이 자꾸 만나주니 설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직업 남성들이 어떤 남성들입니까? 여자가 돈 떨어지면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침 잘 되었지 뭐예요.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 블랙홀처럼 빠져들었는데 남자 쪽에서 안 만나주니 오히려 다행인 거지요. 그 무렵 남편 회사 총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업자 대출을 해야 하는데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요. 도대체 무슨 대출을 얼마나 하느냐고 했더니
사장님 개인 대출이고 2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싶었어요. 똑똑한 놈이 허방에 빠지더니 여우한테 단단히 홀린 겁니다. 상간녀를 업소 근처 작은 빌라에 전세를 얻어준 것 같아요. 남편에게 흥신소를 며칠 붙여보았는데 그중에 2번 찍힌 게 회사 근처 빌라였습니다. 상간녀라도 소송 걸어버리고 싶은데 우선 급하게 하지는 말자고 생각했어요. 돈도 급할 거 없었고 최대한 제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도 해보는 나날을 보내는데 남편이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뻔뻔한 행태에 저는 드디어 폭발을 했고 이혼 절차를 밟았고 위자료로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2세대를 받았어요. 의외로 남편이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주장을 안 하는 것을 보고는 치가 떨렸습니다. 여자한테 미치면 완전히 미친 놈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했고 각자 살기 시작하고 3달 후부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이 잡아내고 악은 악이 잡아낸다고 했던가요? 알고 보니 이 상간녀가 바람이 났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와 살기 시작한 후 집에는 아들 생일 때나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갈 때만 오더니 괜히 주말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고 이 인간이 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에 화도 나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와서 밥을 달라고 하냐고 여기가 식당이냐며 악다구니를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안당하고 간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오는 거예요. 그날은 마침 제가 친구 동창 모임에 나가야 해서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친정 엄마도 성당 봉사로 바쁘시고 아들 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아들하고 밥 먹으라고 밥을 2인분해서 반찬까지 차려놓고 모임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니 11시였거든요. 집코락 선일을 보니 아주 우습지도 않더군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그러니까 애들하고 제가 사나흘은 먹을 반찬을 한 끼에 전 남편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배가 볼록해서 아들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지도 않고요. 짐작해보자면 남편은 상간녀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미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모질게 깨웠어요. 당신 집에 가서 자라고요. 남편은 아예 못 들은 것처럼 자는 척하더니 기어이 아들 방에서 자더라고요. 그날 밤 참으로 드는 생각이 많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아들과 먹으라고 식탁 차려놓고 저는 거실로 물러나 나와서 TV를 봤어요. 또 밥을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좀 천천히 먹어라. 걸신 들렸냐고요. 아들은 남편이 있으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부모 자식이 뭘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심란했어요. 아들이 잠깐 방에서 게임을 할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바로 불륜 현장을 빼도 박도 못하게 들키더라도 모범답안은 아니다라고 해야 한다고요. 자기는 다른 남자가 바람 피운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요. 아무튼 잡아떼는 게 배우자에 대한 예의이고 2번째 예의는 안 걸리는 것이라고 저도 맞장구 쳐주었습니다. 상간녀가 바람이 났다는 걸 남편이 알려준 거는 그 다음 주였어요. 전 남편이 난데없이 퇴근 시간에 짐가방을 싸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졌다면서요. 저는 하도 우습지도 않아서 농담처럼 뭘 갈 데가 없어졌냐? 그년이 이사하였냐?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라고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대답이 가관인 게 운이 하나도 없이 넋 나간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년이 말 한마디 없이 이사 갔다고요. 오늘 점심 먹고 사무실로 들어와 커피를 마시는데 빌라 2층 주인 집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복도에 나와 있는 짐 안 가져갔다고요. 이삿짐에서 짐이 하나 빠졌으니 와서 찾아가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시겁해서 물어보니까 이 상간녀가 남편에게 상의를 하나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전세금 빼서 이사를 간 거예요.
남편 출근한 아침 시간에요. 남편 없는 시간이 낮이니까 자기도 낮에 집에 있으니까 낮에 집 보여주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지요. 집 대란이라 게다가 전세 물건이 없는 시대니 나오자마자 바로 나갔고요. 남편 회사에서부터 헐레벌떡 운전하고 가보니 세상에 2층 엘리베이터 앞에 가방 2개가 나란히 놓여 덩그러니 있더래요. 실내는 싸그리 비어져 있고요. 어처구니도 없고 머리는 띵하고 가방 들고 사무실에서 오후 내내 멍 때리다가 우선 갈 곳이 없으니까 집으로 들어온 거라더군요. 남편은 제가 펄펄 뛰면서 나가라고 하니 가방을 들고 나가더군요. 자기 엄마 집으로 간 거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제야 남편과 완전히 남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위해서 참는 짓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다른 여자 때문에 저를 모욕한 거 평생 가도 안 잊혀질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 하나 안 했네요. 깜빡 빠뜨릴 뻔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짧은 연인이었던 호스트바 애인에게 제가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가 자기 멋진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고요. 자기만 잘해주겠다 하면 성금 1,000만 원은 줄 수 있는데 가서 견적 한번 내볼 거냐고요. 여자가 룸살롱에서 저녁에 근무하는 여자인데 30살쯤 됐고 그 여자만 제대로 후려내라고요. 게다가 그 여성이 끼도 있고 예쁘니 자기도 재미있을 거라고요. 그 여자애가 지금 전세 2억 정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내 돈이 2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자기가 그 돈만 찾아서 내게 돌려주면 내가 그 금액의 5분의 1은 내게 준다고도 했어요. 2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